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디 이현웅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에 진짜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뭘 가장 많이 체감하세요, 현웅 아나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마스크 당연히 마스크죠. 네, 마스크를 저는 원래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남들 다 쓸 때 저는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막 없이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분들끼리 정중하게 악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악수도 잘 안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나 팔꿈치 같은 거를 대는 인사법이 나오기도 했다는데. 그래요? 근데 이것도 그냥 친구끼리는 가능하지만. 네, 처음 본 분끼리 팔꿈치 대기 좀 약간 이상한데요. 어른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월드톡톡이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비즈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볼키스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볼키스 같은 방식이 코로나19 확산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이 돼서 이탈리아라던가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이 볼키스를 자제하라는 권고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만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최대한 신체 접촉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권고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 주도 계속 저희 국제 뉴스 카테고리는 이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많이 뒤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월드톡톡에서는 뭔가 좀 신선한 걸 준비해 오셨겠죠? 그러고 싶었어요. 상당히 왜냐면 코로나19 얘기를 계속하면 네. 듣는 분들도 좀 지치고 힘들까봐 저도 가능하다면 좀 다른 좀 환기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골라보려고 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이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지금 온통 뒤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좀 색다른 이슈를 하나 골라와 봤는데요. 어떤 건가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울리잖아요. 네, 재난 문자가 계속 오죠. 문자 정말 많이 옵니다. 그렇게 제공되는 정보 중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도 있는데요. 이게 지난 메르스 유행 때 신설된 규정에 따른 거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정보 공개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동선 공개라는 게 사실 확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침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도 좀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요. 어떠한 확진자가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비난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아니면은 주변인과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신상털이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충분히 그런 부작용은 논의가 될 만하고요. 직장 내 문제 등의 다른 이유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월드톡톡에서 처음으로 해볼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가 자진 신고에 현금 인센티브를 걸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하면 현금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후베이성의 첸장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진 신고한 경우 확진 판정을 받으면 1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확진이 아니라 그냥 의심 환자에 그치더라도 2천 위안, 약 3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셀프 현상금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현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응에 나선 게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후베이성의 또 다른 지방 정부는 확진 환자가 일정 기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동네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해서 1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증세가 의심돼서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올 경우 1,000 위안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만 위안, 1,000 위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첸장시 같은 경우에는 10,000 위안, 170만 원 정도 이렇게 고액을 내거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네.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도 코로나19랑은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염병을 소재로 한 영화, 다큐멘터리, 소설, 게임 같은 것들이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혹시 진영 아나운서도 최근에 이런 작품들 보신 게 있나요?
일부러 찾아본 적은 없는데 요즘 그래서 그 영화 감기를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저도 괜히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네. 이 전염병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한 편 봤고요. 영화 감기도 최근에 봤습니다. 그게 네. 개봉이 2013년인가 했는데 그때는 안 봤다가 이번에 처음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한 작가의 또 전염병 관련된 소설책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작품들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작품들에서는 과연 전염병이 어떻게 해결되나 그게 참 궁금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나 그런 것들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영화 같은 작품 같은 거 만들 때는 철저하게 관련 조사를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의 힌트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이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인류를 멸종시키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자극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이 게임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용자가 직접 그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를 감염시켜서 멸종에 이르게 하는 거를 게임의 목표로 삼고 있죠. 네. 실제 그동안 발발했던 전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각국 보건 정책이나 지리적 요소도 고려해서 게임이 제작됐죠.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요즘 코로나19 자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심각성을 좀 간과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좀 선정적으로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게임이 처음 만들어진 게 올해가 아니고요. 8년 전입니다. 아. 네, 2012년에 출시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염병 관련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관심을 지금처럼 받아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한 앱스토어에서 유료 게임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또 최근에 중국에서 역시 또 유료 게임 순위 1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요. 1월 24일에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1월 28일 유료 게임 순위 1위에 기록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게임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지난달에 더 이상 다운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상황이 예민하니까 불필요한 논란거리는 없애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게임 개발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우선 이 게임 자체가 전염병을 선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서 중국 정부의 지침에 반발을 했고요. 중국 이용자에게 다시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은 가상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니까 이 게임을 코로나19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네. 또한 이 게임이 과학적 모델이 아닌 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얻으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게임이 지금 국내에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내 반응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불편한 기색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바이러스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된다? 도넘은 게임 혐오라는 제목의 한 기사를 보면요. 이 게임은 위생과 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는 순기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잘 아는 CDC와 연계해서 개발을 했다고 밝혔고요. 예. 우리나라의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도 기능성 게임으로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넘은 비판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니만큼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긴 한데 부디 선정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톡톡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난 소식인데요. 네. 2007년 한국은행은 10만 원권을 최고액권으로 한다는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부정부패 가능성 등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5만 원권 발행 정도로 합의점을 찾았죠. 그렇죠. 그 5만 원권이 나온 지도 벌써 1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권에 대한 발행 요청 목소리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발행이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을 모으지만요.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그 모델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원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2007년 한국은행 계획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최종 선정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다양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뭐 안창호, 유관순 뭐 다양한 인물들이 또 지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렇게 새 집회가 나온다고 하면 과연 그 전면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인물 외에도 왜 건축물이라던가 발명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관심을 받는데요. 멕시코에서는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이 신권의 모델이 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하니까 저는 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누가 모델이 되는 거죠? 일단 사람은 아닌 거죠. 사람은 아니고요. 네. 바로 도롱뇽입니다. 도롱뇽. 멕시코 중앙은행은 2022년에 50페소짜리 지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웃는 것 같은 예쁜 모습에 6개의 뿔이 달린 멕시코의 도롱뇽 아홀로트를 신권 모델로 정했습니다. 네, 아홀로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생소하긴 한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고 그 사진을 보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몇 해 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우파루파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귀여운 생물이 있다. 검색어 순위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우파루파가 일본에서 이 아홀로트를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저 우파루파가 더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멕시코에서 특별히 사람이 아니라 도롱뇽을 지폐 모델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선 이 아홀로틀이 멕시코의 고지대 호수에서만 산다는 특징을 가졌고요. 잘린 팔다리를 몇 번이고 완전하게 재생할 수 있어서 멕시코 재생생물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멕시코의 도시화 그리고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1998년에 제곱킬로미터당 6,000마리에 달하던 개체수가 2014년 기준으로는 36마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에서 이 아홀로틀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지폐 모델로 선정을 했다는 거네요. 역시 정확합니다. 예리하시고요. 네. 아홀로틀과 함께 아홀로틀의 서식지인 소치밀코 호수도 함께 또 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폐의 구체적인 도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인터넷에 보면 누리꾼들이 만들어서 올린 예상도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예상도 보면요. 진짜 지폐가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장 갖고 싶더라고요. 멕시코에 직접 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멕시코의 신권 집회 소식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그 검색을 해보셔도 좋은데요. 최근에 유행했던 겨울왕국 2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불운이라고 해서 도마뱀이 나와요. 아, 맞아요. 불의 기억하시나요? 정령. 네, 불을 막 뿜으면서 재빨리 돌아다니는. 맞아요. 네. 그 불운이가 아홀로틀과 제가 보기엔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맞아요. 귀여운 연상이 좀 돼서 겨울왕국 2의 OST인 이디나 멘젤의 인투 디 언노운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기회에 또 오랜만에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can hear you, but I wo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1,000 reasons.